통신요금, 주유비 이제 정부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혹시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던 이 크레딧. 사실 쓸 데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4대 보험료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아파트 관리비로 통합돼 나오는 경우엔 결제 자체가 불가능했죠. 보험료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나가다 보니 본인 명의로 쓸 곳이 없어 그대로 묶여버리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크레딧을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통신비와 유류비에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그리고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에서도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정말 좋은 변화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고 언제까지 꼭 써야 하는지까지 복잡한 용어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겁니다.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될지도 몰라 하고 넘기셨던 분들도 이번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정부 복지정책, 지원금, 노년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상담 중에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알뜰폰 추천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데이터는 많이 안 쓰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나와요? 하시는데요. 사실 통신 크레딧을 활용하면 시니어 맞춤형 알뜰폰 요금제가 훨씬 저렴해집니다. 화면도 크고 버튼도 큼직해서 사용하기 쉬우면서 월 7,000원에서 9,000원대 요금제도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통신비 부담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금 사용법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부가 소상공인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정부 포인트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정책용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카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또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받았어도 사용 못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기에는 이 크레딧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인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죠. 어르신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다 통합 청구되어 있어서 각 항목별로 따로 결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은 곧 부담경감 크레딧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빠져나가서 본인 명의로 나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 보니 크레딧을 쓸 일이 없었다고도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포인트는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마트나 병원, 교통비 같은 데는 아예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냐 하고 불만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거죠. 이렇게 못 쓰고 쌓여만 있는 포인트는 진짜 도움이 안 되겠다. 그 결과 2025년 8월부터는 이 크레딧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사업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지원금인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거죠. 다음 파트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실제로 못 썼는지 현장에서 있었던 불편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 왜 많은 분들이 못 썼을까요? 정부에서 50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준다고는 했는데 주변에 보면 나는 못 썼다거나 쓴 적도 없는데 없어졌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이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오직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지서나 납부 방식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잘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별도로 고지되지 않고 한 장의 고지서로 통합돼서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요금 납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료 명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나가고 있어서 본인 명의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예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럴 경우 정부가 지급한 50만 원 크레딧이 쓸 데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사용 방식도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정부 정책 전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을 못하신 분들 또는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받고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셨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어차피 못 쓰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상담 중에도 나는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라서 못 쓴다던데 남편 이름으로 나가는데 내 카드는 못 쓴다면서요? 이렇게 묻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은 취지는 정말 좋았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과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럼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통신요금이나 주유비까지 사용처를 넓히자는 개선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개선안이 바로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용처 확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전에 크레딧을 받고도 나는 쓸 데가 없어서 못 썼다 하셨던 분들, 괜히 발급만 받고 그대로 묶여있다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엔 꼭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3번에서는 2025년 8월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장 핵심적인 변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3. 2025년 8월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8월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디에 쓸 수 있었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 딱 이 4가지로만 제한되어 있었죠. 그나마도 명의가 다르거나 고지서가 통합되어 있으면 결제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부터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지출 항목들, 즉 통신요금과 차량 유류비에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이제 휴대폰 요금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에도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전용카드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매달 요금이 나갈 때마다 크레딧에서 우선 차감되게 됩니다. 즉, 본인 명의 사업자 카드만 있다면 통신비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줄어드는 거죠. 특히 요즘은 시니어 전용 알뜰폰 요금제도 많아서 한 달에 7,000원, 9,000원 수준이면 충분히 데이터와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면 크레딧 50만 원으로 1년치 요금도 감당이 됩니다. 2.
주유비, 가스비 등 차량 연료비. 이제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레딧이 충전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주유를 하면 결제할 때 크레딧이 자동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차량 유지비 부담이 크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게다가 기존처럼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납부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더 넓어진 사용처 안에서 각자 가장 필요한 지출 항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에 쓰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직접 적용 가능하게 바뀐 겁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쌓여만 있던 크레딧이 제대로 순환되고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고지서나 보험료 납부 방식 때문에 답답했던 어르신들께는 이번 변화가 크레딧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다음 4번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실제 사용 방법은? 이라는 실전 정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4. 어떻게 사용하나요? 실제 사용 방법.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다, 혜택도 늘고 쓸 수 있는 곳도 많아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냐?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정책 전용 카드, 즉 부담 경감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1. 정책 카드를 발급받았던 분. 이미 정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카드에 크레딧이 자동 충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카드로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주유소에서 실제로 카드 결제를 하면 크레딧이 먼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정책카드를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카드로 등록해 두셨다면 요금이 빠져나갈 때 크레딧이 먼저 사용되고 잔액이 부족할 경우 그제서야 본인 계좌에서 출금이 됩니다. 주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로 주유비 결제 시 잔액이 남아있다면 크레딧이 우선 차감됩니다. 그러니 카드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하고요.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 설정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2. 카드를 아직 안 받으셨다면 나는 그런 카드 받은 적도 없는데요.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엔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직접 발급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카드는 일반 카드처럼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항목에서만 쓰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통신요금 주유비에 쓰려면 통신요금 정책카드를 자동이체 카드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주유비 해당 카드로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일반 주유소, LPG 충전소, 천연가스 충전소 등 포함입니다. 단, 카드에 크레딧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카드 유효기간이나 분실 여부도 사전에 체크하셔야 실제 결제 시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이 부담 경감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니 언젠간 쓰겠지 하고 두셨다가 못 쓰고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자동이체 설정도 확인하시고 남은 크레딧도 꼭 체크해보세요. 다음 5번에서는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 가능한지 정확한 시행 시기와 신청 경로를 안내해 드릴게요.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번에는 실제로 언제부터 어디서 이 제도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일정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바뀌는 통신요금 유류비 사용 확대 정책은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8월 중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자동이체 및 카드 결제 시스템에 크레딧이 연동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카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이미 크레딧을 받은 적 있는 분들. 예전에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받고 정책용 카드까지 발급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자동이체 설정을 안 하셨거나 카드를 잃어버리신 경우엔 반드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가까운 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해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2.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나는 처음 듣는다. 그동안 몰랐다. 폐업해서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 중 편하신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하고 로그인 후 정책용 카드 발급 신청하시고 크레딧 지급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 기본 서류 지참이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현장에서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잔액 확인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오프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폐업하신 소상공인분들도 주목.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분할상환 보증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이 역시 부담 경감 크레딧과 연결되기 때문에 과거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들, 지금은 폐업 상태더라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다음 6번에서는 크레딧 사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효기간과 주의사항 정리해 드릴게요. 6. 주의사항 및 유효기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과 유효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받아놓고도 못 쓰고 날려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먼저 이 부담 경감 크레딧은요. 현금처럼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사용처에서 지정된 방식으로만 쓸 수 있는 포인트 형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써야지 하고 미루시다가 연말을 넘기게 되면 남은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환불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도에도 같은 제도가 시행됐을 때 수만 명의 소상공인분들이 미사용으로 소멸 처리됐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고 까먹고 있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받았으면 반드시 체크하고 바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정리해 드릴게요. 정책 전용 카드로만 결제 가능. 일반 카드로는 크레딧 사용 불가. 카드 분실 시 재발급 필수. 지정된 항목에서만 사용 가능.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주유소 가스충전소, 전기, 수도, 가스 요금, 4대 보험료 등 마트, 음식점, 병원 등에서는 사용 불가. 자동이체 등록을 안 하면 적용 안 됨. 통신요금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은 정책카드를 자동이체 카드로 등록해 두어야 차감됨. 잔액 확인 필수. 사용하기 전에 꼭 잔액을 확인하고 남은 금액이 어디에 얼마 남아있는지 체크해야 함. 크레딧 잔액은 카드사 앱, 고객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어르신들 중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나가겠지. 그런데 이건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사용 설정을 해야만 빠져나가는 정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꼭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설정까지 끝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유비나 알뜰폰 요금제처럼 매달 꼭 나가는 지출에 이 크레딧을 연결해 두시면 체감 혜택이 가장 큽니다. 이제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7.
마무리 정리 및 시청자 메시지. 이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지만 그동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 같은 한정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못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부터는 이 크레딧을 통신요금이나 주유비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제는 휴대폰 요금, 집 인터넷 요금, 주유소나 LPG 충전소 같은 곳에서도 정책 전용 카드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명의가 다르다, 자동이체라 못 쓴다, 고지서가 통합돼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혜택을 못 보셨던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다 쓰셔야 하고 남겨두셔도 2월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미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이체 설정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정책자금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원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테니까 나는 해당이 아닐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통신요금도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니어 맞춤 알뜰폰 요금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상담드렸던 분들 중에는 한 달 요금이 7,000원도 안 되는 분들도 계셨고 이번 크레딧과 함께 쓰면 1년 동안 휴대폰 요금을 거의 안 내고도 쓸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제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추천 요금제 3가지 링크 남겨놨으니까 크레딧 신청하시고 나서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복지정책, 정부 지원금, 노년생활정보 빠르게 받아보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르면 손해고요. 알고 나면 기회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받고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노년복지 전문가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